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매일 야근하고 아끼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 반면에 왜 누군가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 연봉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걸까? 솔직히 배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자산운용가로 일하기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을 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난했던 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게임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가이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파트너 정진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의아하시죠?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웬 인문학이냐고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들도 결국은 소수의 천재들이 발견한 인문학적 통찰에서 나왔다라고요. 주식 차트나 부동산 시세를 보기 전에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가난한 본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먼저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를 소환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나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맛있는 빵을 굽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이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 이게 진리더군요. 나의 도덕적 잣대로 시장을 판단하면 필패합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이건 정의롭지 않아 라고 분노만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욕망의 크기를 계산하고 투자를 했죠.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욕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 아시죠? 우리는 꾸준한 거북이가 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는 거북이처럼 헤엄치기만 해선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자는 전략적 직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10년 동안 월급을 모으기만 했고 제 동기는 그 돈으로 대출을 일으켜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 뒤 그 격차는 노동으로 메꿀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통찰력이 부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미 200년 전에 답을 줬습니다. 바로 비교 우위와 차액 지대론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프라가 좋고 직장이 가깝고 학군이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같은 곳이죠.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외곽의 싼 집과 도심의 좁은 집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리카도의 이론을 떠올리며 무리해서라도 도심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제 자산을 지켜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지방에 살아도 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도시는 혁신의 용광로라고 말합니다. 천재들은 모여있을 때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폭발시킵니다. 실리콘밸리나 판교를 보세요. 뭉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인재가 모이면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면 돈이 모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내 감정이 원하는 조용한 전원 생활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시끄러운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과격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찍어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죠. 짜장면 가격이 50년 전보다 몇백 배 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행에 넣어둔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얼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자산으로 바꿔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투자를 두려워할까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살고 있는 원시인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공포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곧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걸 무서워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고 남들이 다 사면 그제야 따라 사는 게 바로 이 파충류의 뇌 때문입니다. 브라운스톤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라고요.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내고 대중이 환호할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행동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을 살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오를 때의 이익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 공포를 이성으로 누릅니다. 확률과 데이터를 믿고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죠. 저도 첫 투자를 할 때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 제 본능을 억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인문학 책을 읽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저축보다 소비를 좋아할까요? 현재 편향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죠.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와 똑같습니다. 맛집 탐방, 명품 쇼핑, 호캉스, 물론 행복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미래의 내가 치러야 합니다. 부의 인문학에서는 만족지연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처럼 지금의 달콤함을 참고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더 큰 마시멜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도 항상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참는 힘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시장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아주겠지. 이 정책은 서민을 위한 거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야. 안타깝지만 시장은 정치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죠.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뉴스를 보며 정책을 비판하거나 응원하는 데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공급을 늘리는가 줄이는가 오직 팩트만 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는 천재들의 투자 공식을 소개합니다. 몰빵 투자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너무 소심한 분산 투자도 부자를 만들어주진 못하죠. 워런 버핏은 확신이 있는 곳에 집중하라고 했고, 셰넌은 변동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산의 50%는 안전한 부동산이나 우량주에, 나머지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배당주나 성장주에 배분하는 식의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방을 노리지 마세요.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정말 뜨겁죠. 하지만 브라운스톤은 말합니다. 자녀를 의사나 변호사로 만들려고만 하지 마라. 과거에는 전문직이 부의 지름길이었지만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그 공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자본가입니다. 내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국영수 점수보다 경제 금융 지식, 자본이 일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딸아이 생일에 장난감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로 살길 바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들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0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 좀 더 하고요. 종잣돈 좀 더 모으고요. 라며 미룹니다.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발을 담가야 파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첫 아파트를 살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산 게 아닙니다. 두려웠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질렀습니다. 실행력이 곧 수익률입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사시거나 아니면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우량주 1주를 매수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나비 효과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운이 필요할까요? 네,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운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운은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났을 때 터지는 스파크입니다. 부의 인문학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본금을 모으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폭락장은 기회라는 이름의 운으로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폭락장은 그저 재앙일 뿐이죠. 여러분은 지금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부의 인문학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인문학은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역사를 통해 미래를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한 생존 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다면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방향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부의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본능을 거스르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 정진우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